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커피 한 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달콤한 믹스, 커피로 입가심을 하거나 진한 블랙 커피로 머리를 맑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커피가 우리의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커피는 어떤 사람에게는 활력을 주는 고마운 친구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당뇨, 심장 건강, 뼈와 수면 같은 문제에 민감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커피가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음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셔도 된다, 안 된다라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놀라운 효능부터 우리가 몰랐던 주의 사항,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조합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 커피와 조금 더 현명하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무조건 피해야 할 음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마신다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커피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효능은 바로 당뇨 예방 효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때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6%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3잔에서 5잔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뇨병 위험이 2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사실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커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에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또 원두에 들어있는 트리고넬린이라는 성분은 췌장을 보호하여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과 여러 가지 폴리페놀은 혈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분들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커피가 오히려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피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부전 위험이 60%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결과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주는데요. 또한 클로로겐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들은 혈압을 조절하며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에스프레소에 많이 들어있는 파페스톨과 카웨올이라는 성분도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뇌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매일 커피를 한두 잔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이는 아직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초기 단계로 커피가 이런 변화 속도를 늦추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도파민, 신경세포의 파괴를 억제하여 증상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사람들에게는 뇌졸중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대사와 혈액 순환,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음으로는 커피가 가진 주의할 점과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분명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커피 역시 잘못 마시면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골다공증과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서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이 약한 분들이라면 커피 섭취를 줄이고 반드시 우유나 치즈, 멸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쉽게 깨어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분해되는 데만 약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에도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카페인이 거의 없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도 이상으로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뜨거운 커피를 반복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약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도는 위장처럼 두꺼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가 자주 닿으면 쉽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커피를 드실 때는 김이 날 정도로 뜨겁게 마시기보다는 조금 식힌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식품안전당국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l 이하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약 150ml, 믹스커피에는 약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3잔 이상을 마시면 권장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330ml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장점이 많은 만큼 주의사항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다음에서는 카페인 걱정을 줄여주는 디카페인 커피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다고 커피의 맛과 향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대안이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두에서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로 맛과 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페인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카페인을 뺀 이 커피에서도 당뇨병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더 좋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 덕분입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는 수면에 민감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낮 동안 활력을 주고 싶지만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점심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꿔 마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의 풍미는 즐기면서도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카페인 커피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디카페인 커피는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믹스 커피입니다. 다음에서는 믹스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대안이라면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마주치는 커피는 단연 믹스 커피일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달콤한 믹스 커피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오랜 추억이자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믹스 커피는 몸에 안 좋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죠. 과연 이 생각은 사실일까요? 믹스 커피 한 잔에는 보통 설탕이 5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은 25g이니 믹스 커피 한두 잔으로 당을 과하게 섭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적당한 즐김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마실 때 생깁니다. 믹스 커피를 한 번에 2개, 3개 타서 마시거나 하루 5잔 이상 마신다면 당과 칼로리의 누적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치아 건강입니다. 믹스 커피 속의 설탕과 프리마는 충치를 유발하고 커피의 색소는 치아 착색을 일으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믹스 커피를 마신 뒤 물을 한 모금 마셔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믹스 커피를 전혀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믹스 커피 한 잔은 약 50kcal로 과일 한 단위와 비슷합니다. 즉, 식단에서 과일 한 단위를 대신하면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탕 함량이 걱정된다면 설탕이 줄어든 믹스 제품을 선택하거나 블랙 커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믹스
커피는 적당히 즐기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다음에서는 커피와 함께하면 건강을 더 지켜주는 특별한 조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믹스, 커피가 적당히 즐기면 괜찮지만 더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커피는 다른 재료와 함께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건강한 커피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와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혈당을 낮추는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 환자가 일정 기간 계피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커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으면 특유의 향이 더해져 맛도 풍부해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하루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와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커피에 생강가루를 약간 넣어 따뜻하게 마시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의 항염 효과는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커피와 사과, 오트밀 조합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여기에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뇌와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오트밀과 계피, 사과를 곁들인 식단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와 꿀입니다. 꿀은 항균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커피의 쓴맛이 꿀의 달콤함과 어우러지면 맛도 좋아지고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꿀 사용량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히 혼자 즐기는 음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와 함께할 때 훨씬 다양한 건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조합은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커피와 함께하면 피해야 할 조합과 주의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다른 재료와 함께할 때 건강을 더 지켜주는 조합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잘못된 조합이나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와 함께할 때 피해야 할 조합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계피의 과다 섭취입니다. 계피는 혈당 관리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에 계피를 넣어 드실 때는 하루 소량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커피와 계피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고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이 생강과 커피를 자주 함께 먹게 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식습관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이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속쓰림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을 피하고 부담 없는 블랙 커피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 온도와 섭취 습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65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는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식힌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조합이라 해도 하루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건강을 돕는 친구가 될 수도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커피를 어떻게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가 가진 다양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뇨, 심장,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골다공증이나 수면 문제처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또 계피, 생강, 사과, 오트밀, 꿀처럼 다른 재료와 어울릴 때 더욱 빛을 발하기도 했지만 약물이나 위장 질환과 겹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의 적당한 섭취, 65도 이하로 식혀서 마시는 습관,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조합을 선택한다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작은 의식이자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처럼 따뜻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